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월 15일 조정 후 상승할 종목 6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은 멤버십 광고를 포함해서 말씀드릴 텐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멤버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의 첫 번째 목적은 아기의 후원에 있습니다. 제가 멤버십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가 됐고 저의 평탄한 유튜브 생활을 하기 위함으로써 지금 또 아기를 보고 있는 와이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기를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멤버십을 시작했다는 점 가장 큰 이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기 잠시만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첫째 딸 지금 15개월 정도가 됐고 둘째 아들은 지금 3개월 정도로 딱 12개월 차나는 몇 년생입니다. 이런 아기들 한번 또 귀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런 유튜브로서의 성장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약간 유튜브를 지금 조금 일찍 올리는 지금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제가 지금 출산 휴가 중이다 보니까 출산 휴가 동안 어떻게 제 유튜버를 성장할 것인가 이런 내용도 같이 생각하면서 이런 멤버십을 조금 더 강화할 생각이고 그 전에 혜택으로는 이렇게 소소하지만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요청해 주시는 종목을 분석해 줬습니다. 사실 댓글로 요청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부분을 다 답변 드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사실 그 영상을 올렸을 때 가장 중요한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개별 종목이다 보니까 많이들 봐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멤버십으로 대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제가 요청 받아서 하는 종목들 제외하더라도 제가 평소에 올려드리는 종목만으로도 저는 사실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은 불안하신 분이나 보유하시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 가입 후에 어떤 영상에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한 주가 지나기 전까지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지금 영상을 이렇게 멤버십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13일도 11일도 요청 주신 종목들 제가 정리해서 제 의견,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혜택이 또 하나 제가 이번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으로 제가 지금 영상을 사실 찍고 있는 거고 하루 동안 제가 말씀드리는 베스트 한 종목을 선정해서 멤버십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강화된 혜택 보통 제가 조정 후 상승할 종목을 5개 혹은 6개를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사실 종목이 또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종목만 정말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괜히 요게 한 종목에 또 집중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저도 100%는 아니겠죠. 100%가 아닌 종목을 혹시나 이렇게 몰빵을 하는 그런 또 위험성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개의 종목 어떻게 보면 분산 투자의 관점으로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제 기준이고 제 기준 외에도 또 합당한 이런 조건 자기 스스로의 조건에 맞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또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멤버십 가입자분들의 니즈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 한 종목을 최대한 하루에 하나씩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멤버십 가입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휴대폰으로는 이렇게 요 이미지가 나오면 제 채널에 들어왔을 때 요 페이지가 나오면 가입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입 눌러주시면 요 화면이 나오고 그리고 금액은 요 9,990원 만원이죠. 요 만원에 이렇게 가입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로는 이렇게 데스크탑으로는 여기 가입 버튼이 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또 많은 분들이 가입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정말 오랜만에 멤버십 제가 그렇게 광고 많이 안 하는데 한번 또 설명드렸다는 점 그리고 들어주셨던 분들 일단 또 양해 부탁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또 지금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서현이화입니다. 서현이화도 제가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요 구독자님들도 댓글로서 서현이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서현이와 어떻게 봤냐면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명확한 추세,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명확한 추세, 힘의 응축이 되고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바닥권 라인대를 꽤나 긴 기간 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1년에 가까운 요 횡보를 보여줬었고, 이제는 요 추세선 라인대를 넘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저항이 14,000원대 정말 명확하게 잡혀있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14,000원 라인을 살짝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큰 거래량으로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을 때 명확해질 것 같으니까 다음 거래일에 14,000원대 깨지 않는 상태에서 양봉 한번 크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기대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열려있는 부분이 말씀드렸듯 오래 횡보했기 때문에 열려있는 구간이 많다는 거, 이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동차 또 부품주다 보니까 최근 현대차가 정말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자연스럽게 아직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이 자동차 부품주로서 특히 실적도 괜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권의 긴 횡보 돌파 시기에 급등하는 이런 차트가 나와줄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포스코 DX가 급등하는 모습 상한가를 만들어 줬었는데 약간 비슷한 형태의 이런 차트를 만들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거의 3일 연속 설명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지금 횡보 구간 라인대 저항이 33만원에서 34만원대, 요 구간의 저항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장대 양봉과 거래량 수급이 동반되면서 돌파했죠. 특히나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의 이틀 정도의 조정이 있지만 결국에는 강한 상승의 흐름, 역시나 상방에 많이 열려있는 부분이 있죠. 요 구간을 가파르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 흐름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저는 지금 시점도 여전히 나쁘지 않다. 요 구간을 크게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열려있는 부분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린 리소스입니다. 그린 리소스도 제가 최근에 많이 설명드립니다.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돌파 이후에 저항 맞고 떨어지고 다시 한번 저항 돌파되는 이런 시점들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설명 드렸죠. 요 윗꼬리의 음봉을 타고 올라가는 시점부터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단기적으로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약간의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아무래도 대형주들이 큰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소형주들은 살짝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따라서 올라간다, 이런 관점과, 그리고 오늘 21선 121선, 그리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던 8,250원대 살짝 아래 꼬리를 달았지만 지지받고 양봉을 만들어냈다는 거, 이제는 충분히 지지선에서 눌림을 만들고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요 흐름 다시 한번 눌림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대한조선입니다. 대한조선도 지금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명확하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대를 보여주고 있고, 요 추세선을 지금 정확하게 저항을 느끼면서 빠졌던 부분, 그리고 지금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지지를 버텨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등의 흐름이고, 최근 조선 특히나 대장주들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요런 따라가는 종목들도 이제는 한 번 더 탄력적으로 올라올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시점이 언제일까를 봤을 때는 요 75,000원에서 78,000원대 저항이 굉장히 강하게 잡혀져 있죠. 최근에도 단기 고점 라인 때는 과거 이렇게 상장했을 때 저점이 형성됐던 이런 부분에서 저항이 만들어졌으니까 명확하게 78,000원대 돌파되는 요 시점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최근 5일선, 21선, 61선 단기 평선 라인대, 요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평선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요 3개 라인대를 혹시나 다음 거래일에 돌파한다면, 그리고 최근에 윗꼬리를 그리면서
저항을 느꼈던 요 가격대 라인은 대략 72,000원 정도가 되는데 72,000원을 소화하는 상승이 단기가 만들어진다면 대한조선도 저는 신규 상장주의 탄력성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분명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일단은 눌림 구간에서 대형주들의 상승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요 그림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K오션플랜트입니다. 이것도 많이 설명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큰 추세 라인대를 봤을 때는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241선 그리고 수평 박스권에 있었던 수평 지지 라인에 만나는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대략 17,000원대에서 괜찮은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지고 올라가지고 있죠. 하지만 강한 저항 라인대 요 21,000원에서 22,000원대 요 구간의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돌파된다면 역시나 열린 부분에 강한 상승 흐름이 있고 조선에 대한 이런 좋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돌파 시도를 했다가 눌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저점을 버텨주고 있는 요 추세에 대한 지지가 나오면서 한번 돌파의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요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추세선은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이탈해서는 안 되고 요 앞에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 요 부분 같이 체크하면서 저항과 지지를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국가대표 AI에 선정되면서 굉장한 호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SK텔레콤을 말씀드렸던 요 흐름은 점점 저점이 높아지는 요 추세선 라인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요 채널 라인대를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거래량도 한번 크게 나왔었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구간에서도 수급은 오히려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었다. 이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횡보의 구간을 만들고 최근 요 추세선 위로 지금 정확히 올라와주는 캔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역시나 요 채널 라인 때도 이제는 명확하게 돌파하는 요 시도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열려있는 부분이 있고 약간 상승 탄력성은 분명 부족한 종목일 수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꾸준히 오르는 이런 장점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호재에서 이제는 의미 있는 이런 저항 라인 때 돌파의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생각한 종목 6개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 좋은 상승 흐름이 있었던 거, 오늘 또 시장이 좋았던 만큼 엄청나게 많은 종목이 있었는데 최대한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제가 정말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특히나 최근에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용적으로는 최근 대기업의 흐름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대기업 그룹 중 유일하게 안 오른 그룹이 포스코이지 않나, 이런 설명과 함께,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안 오른 종목이 포스코 DX이지 않나, 이런 관점들에서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2차전지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면서 정확하게 차트 라인은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 라인대를 명확하게 지켜줬었고, 저항 라인대는 3만원 돌파되는 시점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그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완벽한 장대 양봉과 이런 거래량과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 차트를 보면 고점 대비 엄청난 조정과 그리고 요 3만원대 저항이 강했던 부분을 돌파했다, 요 흐름을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또 특이하게 이 종목은 또 특별히 월봉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봉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5월봉이 20월봉을 골드 크로스하는 시점에 대부분의 좋은 상승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과거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이 정확히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런 좋은 상승, 오늘 상한가까지 만들어주는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댓글로 오늘 포스코 DX 꽤나 많이 매수하신 것 같은데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차트들 잘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요것도 포스코 DX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제가 1월 1일에 텐베거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았던 또 종목이기도 하죠. 두 종목 오늘 또 둘 다 좋았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4% 상승하면서 이미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죠. 결국에는 최근에는 에너지 관련주 집중해야 되는 부분, 다시 한번 상승했을 때 이전 고점 구간 63,000원대에 잡혀 있습니다. 63,000원대를 바로 돌파할지 다시 한번 터치하고 내려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포스코 그룹주들의 흐름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요것도 2차전지 결국에는 10만원대 지켜내면서 쌍바닥의 흐름과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요 채널 라인대를 명확하게 오늘 돌파해야 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역시나 수평 저항 라인은 11만원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구간 정확히 터치하고 윗골이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요 채널 라인대는 벗어났으니까 요 11만원대 수평 저항을 강하게 돌파되는 요 시점에서 다시 한번 SK이노베이션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또 방산주가 좋았습니다. 하나시스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과거 역사적 고점 66,000원대 상한가로 돌파 이후에 거의 밀리지 않죠. 쉬어가는 날은 있어도 밀리진 않는다.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방산주입니다. 그리고 항공우주도 약간 둘째가라면 좀 아쉽죠. 항공우주도 의미 있는 요 채널 라인 때 이 채널도 우상향의 긍정적인 채널이었는데 돌파하니까 더 크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7% 상승. 그리고 한화, 요 지주사가 좋았습니다. 어제도 22%대 급등을 보여줬고 오늘 또 추가 4% 상승하면서 최근 지주사의 흐름들, 그리고 가장 그 지주사에 대한 주주가치 요런 내용을 하나가 먼저 보여주면서 단기 급등에 성공했다. 요 저점을 말씀드렸던 요 지지 구간 라인 때는 77,000원대였는데 어느덧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을 단기간 정말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관련 제노코도 최근 급등 이후에 약간 눌렸지만 오늘은 4% 상승해주는 모습. 결국에 제노코도 이런 구간이죠.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이평선이 모인 구간, 돌파되는 시점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간. 그리고 미래에셋증권도 이것도 증권주이지만 또 이제는 우주 관련주로서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오늘 4.9%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오션, 이것도 조선 관련주로서 지금의 대장은 하나오션이 아닌가, 이런 설명 많이 드리고 있죠. 어제 약간의 음봉을 보여줬지만 5일선 지지 받아내면서 다시 한번 4.9% 상승. 그리고 요 전고점 라인 때 15만 2,400원대 요 구간 라인대를 살짝 건드려주고 윗꼬리를 그렸는데 다음 거래일에 15만 2천원 요 구간 라인대를 다시 한번 돌파해 줄 수 있는 하나그룹주들의 상승 흐름이 계속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 추세가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조선주들 계속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삼성중공업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HJ중공업도 마찬가지 요 박스권 돌파되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었고 최근 상승 돌파 이후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오늘은 8.8%대로 다시 한번 열린 부분 신고가를 향해서 올라가려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입니다. 이것도 전력 관련주로서 최근에 매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 때 돌파되는 요 양봉의 시점에서 하루 정도 약간 멈췄다가 쭉쭉쭉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고점 대략 250만원대 가까이 있는데 요 구간까지 다시 한번 도달해 줄 수 있는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아가 좋았습니다. 최근 현대그룹 주 중에 약간은 아쉬운 모습이 있었다면 그 아쉬운 모습을 또 뒤따라서 가장 빠르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6.5%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무려 3.3%나 급등하면서 최근 횡보 구간을 약간은 불안하게 만들었던 부분을 명확하게 5일선
지지받으면서 상승 145,000원대까지 역사적 신고가 다시 한번 갱신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그리고 코리아 서킷도 반도체 관련주 중 최근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은 다른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갈 때 약간은 덜 올랐다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가장 또 탄력적으로 지금은 올라가주고 있네요. 무려 16% 급등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갱신하는 흐름, 최근 이런 수급 흐름들이 정말 좋아 보인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OS랩 자율주행 관련주 중 또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종목 중 하나고, 신규 상장주의 탄력성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상장했을 때 최고점 가격 21,000원대까지 오늘 돌파하면서 더 올라갈 거야,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역시 따라가긴 힘들겠지만 지금의 또 대장주의 한 종목으로서 보유하신 분이라면 좋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항 구간 라인 때 요 돌파의 시점이 또 명확한 부분을 만든 구간이다, 이전에 체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또 대부분 좋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대장주 다시 한번 종가상 역사적 고점을 갱신하면서 돌파 시도, 로봇 관련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코스피가 꺾이기 전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대무백스도 좋았죠.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꺾이지 않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약간 5일선 이탈하면서 공포의 구간을 만들어냈지만 오늘은 급등 신고가 13% 상승하는 모습. 효림 로봇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따라서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줍니다. 17% 상승. SPG 동일하죠. 10% 상승으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모습. 이엔시스 마찬가지 전고점을 향해서 요 저항 라인 때 돌파할 수 있을지는 봐야겠지만 오늘은 10% 또 상승. 그리고 유진 로봇 어제 급등 이후에 중요한 저항 라인 때 요 17,000원대를 돌파했고 오늘은 추가 상승 흐름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시메스도 시메스도 요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 7% 상승. 그리고 TXR 로보틱스도 매물대 라인 소화하면서 계속해서 급등 흐름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도 좋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5일선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한 주당 200만원인 주식이 효성중공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이 두 번째로 한 주당 200만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녹십자도 좋았습니다. 녹십자도 제가 정말 지겨운 이런 횡보의 구간에서 많이 설명드렸고 돌파 이후에 좋은 흐름이 이어졌고 눌림이 있었지만 21선 아슬아슬하게 버텨내면서 오늘 급등, 장중에는 9% 상승, 종가는 4% 상승으로 그래도 위에 요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가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죠. S-오일이 꾸준한 우상향의 방향성 가져가고 있고 최근 저항을 느꼈던 부분 대략 89,000원대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오일과 앞서 설명드렸던 SK이노베이션 이런 거 정유주로 봐야겠죠. 그리고 LG CNS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SK텔레콤과 함께 국가대표 AI에 선정이 되면서 오늘 17%나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완벽한 장대 양봉과 요 앞에 매물대 라인, 요 지금 저항을 느꼈던 부분까지 한 번에 돌파, 거래량도 크게 터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결국에는 요 하락 채널 라인대를 돌파되는 시점을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중요한 저항 가격대 68,000원대 저항 맞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돌파했기 때문에 열린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추가 상승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도 차트적으로는 예쁘게 만들어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네이버는 좋지 않았습니다. 국가 대표 AI에 약간 요거 탈락을 하면서 제가 최근에 설명드렸던 요 추세선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 위로 살짝 올라오면서 더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을까, 최근의 수급을 기대할 수 있을까 말씀드렸는데 약간은 오늘 하루는 악재의 뉴스가 나오면서 요 추세선을 이탈했다는 거. 하지만 바로 아래에 121선과 21선이 아래 꼬리를 달면서 버텨줬던 부분도 있는데 다음 거래일 추가 하락하더라도 요 24만원대 21선과 121선이 있는 구간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지 구간 명확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요 추세선 위로 올라오면서
하루 악재 이후에 추가 상승을 보여줄지 다음 거래일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